네, 이 멘트 참 오랜만에 해봅니다. 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롱 앵커와 그리고 김종효 전문위원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주먹 인사도 우리 오랜만에 하고 개편한 기분. 저 원래 안 이랬었는데 네. 정말 얼굴이 또 빨개졌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개국 8주년 특집으로 이제 종목의 맥을 짚다, 뭐 투자의 미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조금은 어색했는데요. 자,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경제직설 오늘의 이야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픽셀폰 아이폰 7의 대항마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네.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 지금 방금 저희 PD가 안 된대 말씀하셨는데 변화가 없다. 네,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네. 자,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두 분 다 안드로이드 사용하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 폰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죠. 지금 어디 사용하고 계시죠? 전 넥서스를 사용하고 넥서스 사용하고 계시고. 최적화 오늘 할 얘기가 그러니까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폰 모두가 압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그렇죠. 저는 아이폰 사용자고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저도 사실 구글의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아이폰을 사용하면서도.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구글이 만든 것이 애플이 만든 것보다도 더 편하진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참, 네. 아니 이 얘기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왜요? 네? 왜요? 아니 애플 잘 쓰면서 맨날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오늘 주제가 이거라고 이거 뭐 더 편하다는 것도 아니고 편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진짜요? 네. 그럼 바꾸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여기는 안 바꿔요. 네, 여기는 바꿀 생각도 없고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네. 제가 먼저 그 구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구글은 정말 지구를 정복할 심산인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 픽셀 폰을 가지고 아이폰 7의 대항마가 될 것인가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구글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구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처음으로 안드로이드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안드로이드가 지금까지 어떻게 좀 변해왔는지를 보면은, 지금까지 안드로이드가 운영체제를 만들어왔던 것들은 굉장히 야미야미, 맛있는 네. 주전부리를 이름으로 붙여왔었어요. 네, 네. 네. 그것도 알파벳 순으로 네. 이름을 붙여왔어요. 구글은 왜 이렇게 알파벳을 좋아할까? 그렇죠? 모 회사도 알파벳이고. 처음으로 나왔던 게 우리가 애플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애플파이 첫 번째 OS를 만들어냈었고 두 번째가 B 바나나 브레드 그리고 세 번째가 C 컵케이크 네 번째가 D 도넛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에클레어인데 여기서부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 에클레어가 구글 최초의 레퍼런스 폰이라고 불리는 넥서스 1에 최초로 탑재가 됐었던 그 OS고요. 네. 그 다음이 뭐 F 프로요 그리고 G 진저브레드. 우리에게는 진저브레드부터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저는 프로요부터요.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그럼 사용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아주 안드로이드 초기 모델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 프로요에서 했고 그래요? 저는 진저브레드가 기억나는 거는 네. 진저브레드 업데이트가 되게 미뤄졌었거든요. 아, 그래갖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되게 업데이트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줘가지고 저도 되게 오래 맞아요. 기다렸던 그러니까 기억이 있어요. 구글의 OS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용자들이 꼽고 있는 게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거죠. 내가 그건 진저브레드 근데 구글이 안 해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최적화 과정에서 제조사들이 네. 못하고 있는 거죠. 기술력이 그것도 떨어져서.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진저브레드가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게 갤럭시 S. 최초의 갤럭시 S 스마트폰에 탑재가 된 게 또 진저브레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익숙할 것 같고 그 다음이 허니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젤리빈, 킷캣. 킷캣이 이제 그 LG전자에서 만들었던 넥서스 5에 탑재가 돼서 이것도 좀 익숙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롤리팝도 나왔었고 마시멜로 그리고 지금 탑재되고 있는 운영체제가 누가라고 해서 V20, LG의 V20와 그리고 픽셀폰에 네. 탑재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저처럼 넥서스 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를 미리 다운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미 미리 다운받아서 누가를 쓰고 있었죠.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 지금 바로 얘기해 볼 건데
그 누가의 특징으로 구글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구글판의 실이라고 부르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벌써 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전 사용하고 있죠. 사용해 보시니까 느낌이 어때요? 저는 일단 말을 걸면 귀찮아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가 먼저 말을 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움직이는 경로, 제 네. 출근 시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알람을 울려주고 그 다음에 집에 제가 이제 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집에 가려고 이동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여의도에서 저희 집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주죠. 어디에 가서 뭐 몇 번 버스를 타야 제일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아. 것들을 미리 제시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언가 검색을 하려고 하면 네. 이런 것도 검색해 보시겠습니까라고 지가 먼저 말을 걸죠 저한테. 원래 그랬었어요. 네. 안 그러면 이게 이번 누가부터 업그레이드 이번 된 거죠. 누가부터 그러니까 네.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네.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는 아직 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대요. 그러다가 누가에서 탑재가 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근데 먼저 말하는 건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미리 지금- 제시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글 나우 카드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거나 네.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겠습니까라고 제시를 하죠. 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답 근데 원래 그거는 네. 저는 제가 찾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구글의 어시스턴트 기능을 저는 이제 거의 꺼놓고 잘 네. 쓰지 않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직 어색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익숙해지면 그렇죠. 그리고 자연어 처리 같은 것들이 좀 더 익숙해지게 된다면 네. 아마 저도 좀 자연스럽게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어차피 개인의 취향 부분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구체적인 스펙을 좀 살펴보자면 픽셀폰의 스펙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15분 충전을 하게 되면은 7시간 사용하다고 이 구글 측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배터리 성능이 좀 눈에 띄고, 다만 그 제가 인터넷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니까 디자인이 왜 이러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나오고 있는 이 픽셀폰인데 되게 살짝 나와요. 네. 디자인에 자신이 없나 봐. 아니 나름 둥글둥글하니. 네. 일단은 뭐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면에는 아무런 그 터치 스크린 외에는 그 버튼이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여기에다가는 4GB 램 그리고 스냅드래곤 821이 탑재가 됐는데, 중요한 건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카메라를 사용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허핑턴 포스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놨냐면은 그 평점, 스마트폰 카메라 평점을 내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픽셀이 최고의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픽셀이 89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갤럭시 S7은 몇 점이냐? 88점으로 2위를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아이폰 7의 경우에는 그 아래에 있어요. 네. 86점. 그만큼 이 픽셀의 카메라 그 점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저런 평점들은 근데 네. 나올 때마다 새로 나오면 경신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저게 DP 리뷰 네. 점수 아닌가요? 맞아요. DP 리뷰 점수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사진의 품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라서 저 점수의 의미를 일반인들이 느끼는 시각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 네. 뭐 전문가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네.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든 이제 뭐 전문가를 대상으로 네. 하든 아이폰 시리즈보다는 안드로이드 폰의 전반적인 카메라 화질이 넘어선 것은 지난 아이폰 6 이후부터는 거의 뭐 확실해졌다라는 건 뭐 다시 한번 확인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중심점이 과연 허핑턴 포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이 스펙이 과연 중심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의문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의문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그러면은 이 왜 픽셀폰을 구글이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업계 분석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 전 세계 머릿수로만 따지면, 사용자 수로만 따지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죠. 애플의 90%. iOS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스마트폰의 양강 구도를 떠올리자면 애플과 삼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구글을 떠올리진 않다 보니까. 하드웨어에서. 그렇죠. 네. 하드웨어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구글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식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이 폰도 안드로이드 쓰고 저 폰도 안드로이드 쓰고 그렇다 보니까 구글이 아무리 좋은 운영체제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적화된 그 운영체제를 사람이 경험하기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구글이 만든 운영체제를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폰을 만들고자 하는 게 레퍼런스 폰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번에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애플의 아이폰 7과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폰 7보다는 iOS와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글은 사실 이 픽셀폰에 많은 집중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구글의 하드웨어 총책임자가 우리는 픽셀폰을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를 이 폰, 저 폰, 저 스마트폰 여러 군데다 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가 하드웨어 시장에 너무나도 급하게 진출하게 된다면 파트너십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뭐 조심스럽게 밀당을 하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좀 하드웨어 시장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 네. 조사를 하신 거겠지만 약간은 좀 다릅니다. 네. 조사하신 그 방향과 오히려 오늘은 김종효 위원님과 조금 더 결론직설해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전에 픽셀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선 픽셀폰 이 스마트폰만 봤을 때 네.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부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네. 제 이야기는 저도 좀 뒷부분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가 하드웨어에도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쏟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과 이제 정면 도전에 나선다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이제 애플의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까지 함께 해서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제 진짜 구글폰이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넥서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폰이랑 다름이 없다. 넥서스가 계속 나와도 네. 그저 이제 여기서 넥서스 폰에서 잘 돌아가는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드웨어 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쪽으로 많이 유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메이드 바이 구글이 됐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아까 최적화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드웨어까지 함께 만들다 보니까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는 그렇죠. 더 뭐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얘기 나와요. 갤럭시 노트 7 네. 리콜의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포브스에서 하던데요. 뭐 이와 함께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하드웨어 업계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 업계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 애플 그리고 구글 상강구도라고 할 수 있고 네.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이강구도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은 그렇다 치고 경쟁 관계라고 치고 삼성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동맹 관계잖아요. 그렇죠. 서로 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미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미묘했죠. 왜냐하면 삼성도 타이젠 OS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서히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는 앞으로 점점 복잡 미묘해지겠죠. 그렇다고 그렇죠. 서로 완전히 협력하지 않을 거냐? 그러기엔 양쪽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뚜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력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구글이 관계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협력사와의 관계라는 게 있는 거고 네. 삼성만 있을 뿐만 아니라 LG전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과 더 미묘해질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 하나로만 봤을 때는 최적화 문제도 있죠. 네. 얘기를 하신 것처럼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는 내가 비중이 적어지다 보니까 나도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뭔가 캐파를 늘려가야지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외신 반응이 이렇다 해도 네.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연 스마트폰 시장에서 뭐 끝장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이미 포화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내가 실적 좀 올리고 싶어서 그리고 애플을 아이폰을 꺾고 싶어서 과연 얘네들이 픽셀을 내놨을까? 그렇죠.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제가 한 가지 지금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구글이 얼마나 무서운 회사인지 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동영상을 좀 보시면 지금 구글이 최근에 인수한 어반 엔진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지도 앱인 것 같지만 지금 저 화면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네, 안 그냥 된대요. 평면 지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저게 AR 화면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저 지금 어반 엔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구글의 맵이 갑자기 AR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저걸로 뭘 하는 거냐? 내가 가는 최적의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 지금 보시면 갑자기 저 AR로 바뀌지 증강현실로 않습니까? 바뀌네요. 네, 증강현실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이제 최적 거리라든지 어디로 가야 내가 가는 길이 나오는지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저 안에 지금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워봅시다. 첫 번째, 구글 맵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어반 엔진이라고 하는 저 엔진을 어디다 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구글 맵과 합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생각해봐야 될 건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그런 네, 기능도 그렇죠. 저게 같이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구글이 최근에 내놓은 서비스 중에 하나가 구글 트립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구글은 지금까지 내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어느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지 어떤 여행 형태를 좋아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저보다 구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너 여기를 한번 가보면 네가 그동안 다녔던 데와 비슷할 거야를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글이 돈을 내서 우버와 그리고 에어비앤비와도 협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구글 서비스만 가지고도 에어비앤비와 만약에 그 우버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 방금 전 구글 트립을 이용해서 오. 저기에서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자동차 서비스인 우버까지 이용을 하고 와. 아까 말씀드렸던 맵 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모두 통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글이 지금 하는 이 여러 가지 행태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네. 픽셀폰이 왜 나왔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구글이 최근에 하고 있는 행보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우리 생활 안에 더 녹아들게 해서 네. 내가 마치 구글을 쓰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쓰는데 모든 게 구글 서비스인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런 비슷한 서비스가 앞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계속 나오죠.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 구글이 지금까지 취득한 내 정보, 내가 얼마나 물론 구글에 정보를 줬는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저 같은 경우에 구글에 거의 모든 걸 맡겼거든요. 그래서 제 여행 정보 이런 것들은 네. 제 사진첩을 보지 않아도 구글 포토를 보면 더 잘 나오고 네. 날짜별로 정리가 잘 돼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구글에 그냥 옛날부터 허용해 놨기 때문에 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서 제시되는 것들이 마치 넷플릭스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제시된 콘텐츠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처럼 네. 구글 트립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의 서비스가 나에게 가장 맞는 서비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구글 서비스를 이렇게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가장 퓨어 구글한 그런 서비스를 누가 제공해 줄 거냐? 이거는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도 터치 위즈가 있고 그 안에 네. 각종 자기 서비스를 우겨 넣다 보니까 그 최적화 과정에서 구글의 서비스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HTC 거기도 그 OS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센스 UI라고 하는 독자적인 UI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중국 회사들도 자신 독자들 OS들이 다 있거든요. 네. 구글을 약간 변형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에서 나머지 구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거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떤 서비스가 연결될 거냐면 자연어 처리라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소처럼 얘기하는 것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명령으로 인식하고 네. 그걸 해독할 수 있느냐인데 구글이 최근에 또 하나 인수한 게 이런 자연어 처리 벤처를 계속 인수하고 있어요. 네. 왜 인수할까요? 기술이 다 비슷비슷할 텐데 근데 독자적인 어떤 특허권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수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나 지금 여행하고 싶은데 몇 시 몇 분까지 자동차를 예약해서 호텔 앞에다 갖다 놓고 나는 어떤 식의 그 네. 숙박업소를 원하니까 그 숙박업소도 네가 알아서 잡아놔. 그러면 얘가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아마존에서도 최근에 AI 같은 거 계속 인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존에서 왜 할까요? 똑같거든요. 그렇죠. 아마존도 아마존 에코 같은 걸 통해서 거기다 그냥 말로 줄줄이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권 사이트에 가서 그렇죠. 거기 가서 뭐 날짜를 지정하고 네. 그다음에 도착편 이런 거 일일이 다 지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하면 된다는 거죠. 나 내일 뉴욕 갈 건데 대한항공 편으로 12시 이전 걸로 제일 싼 걸로 알아서 찾아놔 하면 네. 알아서 지가 결제까지 다 한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극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뭐냐? 픽셀폰을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삼성 갤럭시는 갤럭시 나름대로의 또 그런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고 또 HTC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들은 그렇다면은 그 위원님의 논리대로라면 이 픽셀폰을 아주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글은
가장 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넥서스가 잘 안 팔렸거든요. 네. 잘 안 팔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조사에서 한 발 뒤로 뺐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G에 맡겼던, 삼성에 맡겼던, HTC에 맡겼던 여기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았고, 그렇죠. 두 번째로 만들면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심기 위해서 많은 걸 구글에 요구했죠. 네. 그러니까 소스를 풀어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HTC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LG의 화이가 다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도 똑같이 넥서스 했던 것처럼 우리 원래 했던 것처럼 다 내놔봐. 네. 구글이 이번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좀 까다롭게 굴었죠. 맞아요. 네. 아주 네. 까다롭게 굴어서 너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제조만 해. 네. 그러면 줄게. 그랬더니 LG 안 한다고 했고 화웨이도 안 한다고 했고 네. 그런데 지금 제일 그 스마트폰이 안 팔리고 있는 HTC는 그거라도 지금 붙잡고 싶어서 붙잡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HTC의 픽셀폰에서의 역할은 말 그대로 제조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이 이런 서비스를 한번 보여주고 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아, 구글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건 갤럭시 노트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네. 아 바로 픽셀이구나. 네. 그렇다면 픽셀폰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때는 제조사가 HTC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회사로도 더 번져나갈 수도 있겠죠. 미끼를 던진 거네요. 사람들이 물어야 믿기겠죠. 예, 예. 네. 네. 근데 구글 측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가 잘 나가는 회사에서 엄청난 성능이나 네. 아니면 뭐 혁신적인 디자인을 내놔서 그래 반응이 좋을 수는 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최적화는 과연 누가 가장 잘 시킬 것이냐? 네. 너희들 지금 봐라. 배터리 발화 문제 막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짜잘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는 그거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얘기 나온 김에 결론 얘기를 해도 네,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 결론 직서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뒤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네. 하는데요. 제 결론 직서를 내가 정말 스마트폰 보고 뛰어든 줄 아나? 라고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 이미 포화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뛰어들면서 막 4천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막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구글스럽지 않은데 네.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뭘 것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픽셀폰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내놨잖아요. 그렇죠. 구글 홈. 그렇죠. 그럼 구글 네. 홈든 데이드림 뷰도 내놨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얘네들이 지금 어느 쪽을 뭘 노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스마트폰은 굉장히 기초적인,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초 단계에서 그렇죠. 스마트폰 정도는 있어야 VR을 하든 안 그러면 뭐 구글 홈을 하든 네.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뛰어든 거고, 사실 앞서서도 잠깐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애플과 아마존이 이미 비슷한 관련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미 앞서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뭐 AI 비서 쪽에서는 아마존 에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여기서 뭐 굉장히 뭐 잘 해 나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탄탄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 여기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 결단을 내린 게 가장 기초적인 하드웨어 기기로 스마트폰, 픽셀폰이 나온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서비스 무궁무진해지죠. 네. 구글 홈 막 IoT 막 시장 나가죠. 네. 막 이제 기구 띄워가지고 와이파이 해주죠. 그렇죠. 하다 네. 보면 이제 진짜 구글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픽셀 네. 브랜드로 전부 통일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음. 그동안은 다 따로였거든요. 넥서스라는 브랜드로 움직였지만 뭐 크롬북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였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 픽셀 그 태블릿이 또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픽셀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자체가 일종의 하드웨어 브랜드로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드 파티에 맡길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이 픽셀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자체가 아이폰처럼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고 오. 수량은 기존의 넥서스보다는 많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김종희 전문위원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나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투자 전략상으로 본다면 네. 구글이 픽셀을 만드니까 삼성전자를 팔라가 아니라 네. 알파벳을 사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구글의 네. 방향성이지 픽셀이라고 하는 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네네. 픽셀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픽셀 자체 기기가 뛰어나니까 아이폰 7을 이긴다? 네. 뭐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하면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픽셀4를 얘기하는 이유는 구글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구글은 앞으로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우리 생활 안에 이걸 녹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구글을 이용하고 있지만 구글은 돈을 번다. 어떻게? 그런 지역 기반 광고라든지 내가 구글 서비스를 하나 더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구글은 그만큼 돈을 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투자 행위는
픽셀폰으로 인해서 누가 수혜를 받고 누가 피해를 받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구글의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라면 알파벳을 네. 지금이라도 당장 사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네. 제가 준비한 결론은 이겁니다. 나를 세우고 있는 낭중지추, 그러니까 날카로운 송곳은 아무리 주머니에 숨겨놔도 자신이 송곳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구글이 지금 픽셀폰을 내놨다는 것이 지금 이 송곳을 꺼내갔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간 이 송곳을 꺼내기 위해서 그 주머니 안에서 송곳에 나를 계속 세우고 있는 모습이 현재 구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구글의 픽셀폰이 지금 당장 뭐 구글의 실적을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글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은 언젠가 이 나를 세워서 이 송곳이 주머니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면 제가 살 거니까요. 네. 사면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전문위원과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